다음은 패키지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패키지 사용의 장점, 그 다음에 패키지의 구성, 패키지의 사용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사용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의 편의성, 그 다음에 성능 향상,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내부 패키지의 약점을 해결하는 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 하면 패키지 자체가 하나의 객체에서 모든 연관된 코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가 모음집의 역할, 즉 저희가 흔히 윈도우즈의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관리하듯이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그랜트나 리보크로 권한화하기 때문에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 부분으로 해서 연관된 코드가 패키지 스펙이 로드가 된과 동시에 메모리에 로드가 돼서 공유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가 되고 메모리에 로드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내부 패키지 약점을 기존 프로시저나 함수의 오버러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구성은 패키지 스펙의 생성, 즉 create 패키지명 해가지고 as하고 변수라든가 커서를 선언해주고 프로시저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언해주고 해서 패키지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바디를 생성해 주는데 명령은 create와 replace 패키지 바디 해가지고 패키지명을 동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그 다음에 역시 변수 선언도 가능하고 커서 선언도 가능하고 프로시저 아까 그 스펙에서 선언했던 프로시저나 함수에 대한 직접적인 코드를 이 패키지 바디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예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즉 패키지를 구성시킬 때에는 즉 패키지 스펙과 패키지 바디를 동시에 생성해 주어야 한다. 또 커서나 변수가 패키지 바디나 패키지 스펙 어느 곳에든 선언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패키지를 다시 컴파일 해줘야 할 때는 alter 패키지하고 패키지 컴파일. 그래서 예제로 보면 alter 패키지, 테스트 패키지, 컴파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패키지가 다시 재컴파일 되어서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삭제할 때는 드롭 패키지명 그래서 실제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를 삭제하면 패키지 바디와 패키지 스펙이 동시에 다 삭제되고 패키지 바디만 삭제할 때는 드롭 패키지 바디 패키지 해서 요 패키지 바디만 실제적으로 삭제하는 이제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으로 드롭 패키지 테스트 패키지 하면 스펙과 바디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드롭 패키지 바디 하고 테스트 패키지 하면 패키지 바디만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패키지 구성함에 있어 11버전과 12버전 그 다음에 10버전 이 오라클 버전에 의거했을 때 인베리드라는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약간 유의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테스트를 위해서 tv 패키지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명이 있는 그러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실제 tv 패키지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테이블에서 유저 네임을 갖고 와서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것을 dbms output 풋라인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펑션을 만드는데 패키지 안에 사용하는 펑션이 아니고 일반 펑션입니다. 사용자 함수. 그래서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유저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환해주는 이제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자 함수를 또 이번에 하나 만들어주고 이번엔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저희가 아까 배웠듯이 create or 패키지 테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안에 아직 지금 뭐 변수라든가 커서는 선언하지 않고 지금 단순하게 그 프로시저하고 펑션만 이 패키지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 프로시저인데 패키지 테스트, 즉 패키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프로시저를 하나 선언해주고 파라미터는 위에 그 사용했던 그대로 쓰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유저 아이디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리턴이 뭐 유저 네임이 리턴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펑션. 그래서 이름은 no가 아니라 패키지 테스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행은 이 단순 실행이 아니라 이 스크립트 실행으로 해서 패키지를 생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같은 거, 즉 그 PLSQL을 사실을 생성시킬 때에는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생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스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패키지 바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create or replace 패키지 바디 해놓고 패키지명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아까 사용했었던 그대로 다 갖다 놓고 create와 replace 부분만 빼주시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시저 명 자체를 여기에 end 뒤에 넣어줘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 버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셔도 지금 11버전이나 12버전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프로시저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으로 해서 패키지를 사용자 함수를 패키지 안에다가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바디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 그래서 패키지 바디가 생성된 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만들었던 HR의 프로시저나 펑션 그리고 패키지 바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실행시켜 보면 뭐 기존에 있었던 뭐 프로시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생략이 되고 우선은 지금 만들어졌던 UP no 패키지 테스트 UF no 패키지 테스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이러한 패키지와 뭐 프로시저 펑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태 값은 그 정상인 상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저희가 유저 닉이라는 내용을 아까 생성시켰던 tb 패키지 테스트라는 곳에다가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상태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값을 확인해 보면 실제 패키지 바디는 지금 상태가 정상 조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패키지 자체는 지금 정상으로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펑션이나 프로시저는 비정상적인 지금 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텐지에서는 요 패키지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인베리드가 나는 상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11C에서는 이제 제가 실행했었을 때 요 패키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요 지금 펑션과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전부 다 에러가 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패키지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패키지 안에서 바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베리드에서 바로 문제가 생겨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는 다시 컴파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알터 패키지, 그다음 패키지명, 그다음 컴파일, 요걸 이용해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패키지를 컴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도 다시 컴파일을 해주고, 펑션도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의 삭제입니다. 실제 패키지의 삭제는 아까도 배웠듯이 드롭 패키지, 그 다음에 아니면 드롭 패키지 바디 해가지고 삭제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 그래서 우선 패키지 드롭 패키지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바디를 다시 삭제하게 됐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즉 한꺼번에 드롭 패키지 하면 패키지 스펙과 패키지 바디가 동시에 삭제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패키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바디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스펙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패키지 바디 쪽 바디를 선택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이제는 패키지 바디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 지금 패키지 바디만 삭제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패키지 바디를 생성을 해주고 이제 패키지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바디를 다시 생성을 하고 이제 패키지를 실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뭐 저희가 유저 아이디의 홍, 그 다음에 홍길동, 그리고 이번에 홍1, 그래서 홍길동 1, 그 다음에 홍2, 그 다음에 홍길동 2,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 안에서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에는 저희가 프로시저 실행하는 것처럼 exec 해놓고 프로시저 명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패키지 명이 붙는다. 그래서 패키지 점 그다음에 실행하려는 프로시저 명, 그래서 exec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바로 갖고 오는 거였기 때문에 뭐 홍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행을 시켜보면 아웃풋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내용이 이제 찍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펑션, 그래서 셀렉트문이나 뭐 업데이트문 다 쓸 수 있지만 셀렉트문에서 저희가 패키지명하고 UF 패키지 테스트, 뭐 홍일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홍길동 1, 이게 이제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select into문, 즉 한 개의 로우가 보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PL SQL을 작성을 해보고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커서를 이용해서, 즉 실제로는 여러 개를 셀렉트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커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절차적 처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커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패키지에서 어떻게 커서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패키지에서 커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정 커서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커서 테스트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전 상수로 선언을 해주고, 그래서 뭐 cname 해서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스펙에 커서를 선언해 주는데 유저 커서 스펙이라고 해서 구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선언해 주고 이 커서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해서 select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 커서는 입력받은 내용 p 유저 아이디에 의거해서 유저 아이디를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커서다라는 내용을 하나 스펙에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가 up pkg id 스펙 테스트라는 게 있고 id 바디 테스트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네임 테스트라는 내용으로 해서 스펙하고 바디 쪽은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파라미터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네임 테스트라는 곳에서는 유저 네임을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커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선언한 패키지 스펙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바디 쪽에 저희가 변수 초기화 쪽을 설명드렸는데, 아까 cname이라는 곳을 뭐 저희가 이제 gname이라는 곳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이제 선언한 내용을 교체해서 이쪽 변수 값을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커서로 해서 커픽스라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이 내용은 파라미터를 받지 않고 그냥 그 tb 패키지 테스트의 유저네임을 cname 받은 것에다가 like 걸은 그러한 커서 하나, 그 다음에 유저 커서 바디라고 해서 아까 스펙 쪽에서 만들어졌던 것과 좀 유사하게 바디 쪽에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갖고 오는 이제 그러한 커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스펙에서 선언해 줬던 커서와 동일합니다. 다음 프로시저 만들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아이디 스펙 쪽에서 만들어진 프로시저는 실제적으로 커서를 오픈을 하고 파라미터로 pUser ID를 입력하게 하고 이때 받은 거 값으로 입력을 하게 해서 커서를 오픈하고 해당되는 커서를 루핑 돌게 해서 dbms 아웃풋에다가 값을 뿌려주는 그러한 커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커 스펙은 이꼬르 like가 아닌 이퀄로 해가지고 구해졌었던 내용이고, 커서의 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커서를 닫아주는 이제 그러한 프로시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저 패키지 ID 바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유저 커서 바디를 오픈해 주는데 아까 바디 쪽은 like를 걸어서 갖고 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커서의 내용을 로우 레코드, 지금 타입을 로우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테스트 레코드라는 것에다가 넣어주고 그 내용이 없었을 때는 빠져나오고 그 내용 중에서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DMS 아웃풋으로 해서 출력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P 패키지 네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유저 네임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하는데 아까 오픈 커서는 파라미터가 없었으니까 파라미터를 굳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커서 설명하고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내 코드에 담고 그 내용을 역시 똑같이 프린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바디를 이제 실행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바디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 해당되는 커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패키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서 UP 패키지 네임 테스트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뭐 기미라는 내용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DBMS 아웃풋에 홍길동 1 뭐 해서 다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이 뿌려지는데 왜 기미라고 했는데도 홍길동이 나왔느냐? 아까 저희가 C네임에다가 홍길동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like로 걸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like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추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바디 쪽도 역시 like로 걸려 있었으니까 실행을 시키면 조건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HOMG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고 HONG 그래서 홍이라고 해놓고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홍일, 홍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스펙 쪽 테스트 이건 홍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홍 하나가 나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동적 커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커서라고도 하는데 이제 레퍼런스 커서로 이제 선언을 해놓고 뒤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퍼런스 커서 테스트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건데 우선 타입 레퍼런스 유저 커서라고 해서 레퍼런스 커서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제는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 UP 오픈 레퍼런스 커서라고 해서 P 레퍼런스 커서가 아웃풋으로 해서 레퍼런스 유저 커서 즉 선언했던 커서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그 내용을 실제 그 프로시저 UP 프린트 레퍼런스 커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패키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 이제 패키지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UP 오픈 레퍼런스 커서라는 것에서는 지금 선언했었던 타입의 커서를 오픈해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것이냐 for 해놓고 select 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서를 열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커서가 실제 UP 프린트 레퍼런스 커서라는 곳에서 사용이 될 때 커서를 프로시저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이
VRTN 커서라고 해서 받아진 커서, 결과적으로 요 커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레코드에다 값을 집어넣어 놓고 해당되는 내용을 루핑 돌리면서 결과값을 뽑아내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되면 클로즈 커서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한 패키지 바디를 한번 실행을 해서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으로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실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지우고 이제 한 건에 대해서 숫자를 돌리게 되면 한 개의 내용, 그 다음에 두 개면 두 개일 거고 이번엔 세 개의 내용이라면 실행을 스크립트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실행을 해주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뿌려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